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병인 팬데믹 가능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점차 세계적인 대유행병인 팬데믹 현상까지 거의 진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팬데믹은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범지구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병은 여러 대륙으로 퍼지며 심지어 전 지구적으로 퍼집니다. 팬데믹 현상은 WHO 즉 세계보건기구의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최근 세계보건기구 대변인은 6단계로 구성됐던 인플루엔자에 대한 팬데믹 체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을 정의하기 위해 여러 기구가 협력하고 있다며 정의를 규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악명 높은 팬데믹은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생명을 앗아간 흑사병이고, 가까이는 1957년 아시아 독감으로 약 100만 명이 사망했고 1968년 홍콩 독감으로 약 8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2009년 6월에는 신종플루로 불린 인플루엔자 A에 대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는 팬데믹 선언을 미루고 있지만은 이미 팬데믹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3월 7일 오후 10시 현재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세계 97개국으로부터 10만 2225명이고 사망자는 3497만 명입니다.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아 8만 651명의 확진자와 3,070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6,767명의 확진자와 44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지역 확산을 넘어 전국 대란, 나아가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이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21일 이후 계속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의 이탈리아와 중동의 이란에서 크게 발병하여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4,747명의 확진자와 124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이탈리아도 4,636명의 확진자와 197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이탈리아와 이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 국가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입국 제한이나 금지를 하고 있고, 5일부터는 일본에서도 중국이나 우리나라 국민도 일본에 들어갈 경우 2주간 격리하기로 하여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전 세계 유엔 회원국 193개 국가 중에서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국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도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데, 문 정부는 한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중국에 어떤 신세를 졌는지 초기에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입국 제한하자 바로 대응 조치를 내놓으면서 중국에는 왜 못했는지, 그것도 일시적으로 하는 금지인데 말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초기 대응이 실패했습니다. 문 정부의 방역 실패로 전 국민, 특히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고통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판단 미스로 초기에 중국발 입국 제한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몇 킬로나 서서 기다리고, 대구 시민들은 확진자로 확정되어도 상당수 바로 병원에 입원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서 점점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OECD는 며칠 전 발표한 중간 경제 전망 인터임 이코노믹 아웃룩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 2.9%보다 0.5%포인트 떨어진 2.4%로 전망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당초 전망치인 2.3%보다 0.3포인트 떨어진 2.0%의 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즉 ADB도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지역별 영향 분석 자료를 내면서 코로나19가 2020년 전 세계 GDP를 0.1에서 0.4%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각국이 입는 경제 손실은 최소 770억 달러에서 3,4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즉 웅커타드는 4일 코로나19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생산 둔화로 전 세계 수출액의 감소 규모는 59조 원, 한국은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웅커타드는 코로나19 발병으로 중국의 2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즉 PMI가 2004년 이후 최저치인 37.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봉쇄 정책을 펴면서 중국 내 제조 활동이 상당 부분 중단되었고 이러한 생산 감소는 중국에서 끝나지 않고 전 세계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웅커타드는 분석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 국제통화기금 즉 IMF 총재는 4일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감안해 금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작년 수준을 밑돌 것이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올해 세계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월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2.9%에서 올해 3.3%로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했지만 코로나19로 전망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4일 IMF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5.6%에 밑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세계 여러 경제 예측기관에서 코로나19가 좀 더 확산되어서 팬데믹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 기관들도 많아졌습니다. 즉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4일 낸 글로벌 시나리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되면 올해 세계 경제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1.1%로 종전 전망치인 2.3%보다 1.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 기관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가 코로나19가 중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던 지난달 초순 이를 2.3%로 낮춘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팬데믹 상황에서 2분기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0.3%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2.0%에 그치고 미국은 마이너스 0.5%, 유로존은 마이너스 1.4% 등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기간은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높은 감염률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퍼지면서 팬데믹이 될 경우의 경제 충격을 분석했다면서 이 경우 노동력, 투자,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6개월간 지속될 것이고 그 뒤 코로나19가 통제되면서 여파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무라 정권은 어제 발표한 자료에 의해서 코로나19가 최악 상황으로 진행되면 우리나라의 금년 GDP 경제 성장률은 최대 1.4%, 최소 0.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로 성장을 전망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2월 중순 우한 코로나 감염증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1.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2.1%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또 S&P는 6일 코로나19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보고서를 내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이 4.0%로 둔화될 것이라 예상하고 U자형 회복이 올해 후반부터 개시되겠지만은 그때까지 전반적인 경제적 손실액은 무려 2111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P는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춘 지 보름 만에 다시 1.1%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4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미국 연준의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도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직격탄을 맞은 경기를 진작하고자 75억 유로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4.3%에서 2019년 15.8%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높다 보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충격도 커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수출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 현지의 부품 생산 중단의 장기화로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여행과 숙박, 항공업과 화장품, 관광업,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